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 언론에서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상직 전 의원, 문다혜 서창호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된 데는 결국은 대가성 있는 자리 제공이다. 특혜 취업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속속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자, 오늘 먼저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문다혜 태국 정착 도온 교민 소환 조사했다. 자, 교민을 소환 조사했다. 태국의 교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교민인데, 이 교민을 왜 소환 조사했느냐. 이제 태국에 정착을 하려면 집도 뭐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죠. 갑자기 또 태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민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교민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접촉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인데 그 중진공 직원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금 명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진공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시절에 중진공 직원이 지시를 받은 거죠. 중진공 직원이 이 교민 중개인을 문다혜 씨 가족에게 소개한 정황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상직은 거의 이제 재정적인 스폰서, 문재인의 재정적 스폰서 역할을 계속한 것이죠. 그리고 노무현 시절에 뭐 박연차, 강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뒷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이상직이 문재인의 재정 스폰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중진공 동남아센터 직원이네요. 태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는 직원이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위해 이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해서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중진공 직원이 직접 문다혜 씨를 위해서 뭐 집도 알아보고 했으니까 그냥 집을 뭐 알아만 봤겠습니까? 마련을 해줬겠죠. 해줬을 가능성이 크죠. 이상직은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때가 그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를 딱 그만둔 시점이다. 그해 6월, 7월 문다혜 씨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때 중진공 직원이 이 중개업자를 소개해서 태국 정착을 도왔다. 검찰은 그동안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대가로 서창호 씨를 특혜 채용해줬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문다혜 씨 가족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 딱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3자 뇌물죄가. 검찰은 문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자금이 그 6,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이 돈은 2019년 5월에 문다혜 씨가 또 갑자기 태국에 있으면서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죠. 그때 또 이 돈이 쓰였다. 참 아리송한 돈인데, 일단 그러면 이 서창호하고 같이 갔으니까는 태국에서 서창호 월급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검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창호는 2018년 7월에 이상직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제 전무이사를 취업을 했는데 매월 임금 800만 원,
집 렌트비 350만 원 가량을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남편 월급의 일부를 보냈으면은 왜 굳이 그냥 당당한 돈인데 돈 받은 건 월급 받은 건데 굳이 경호처 직원의 계좌를 이용해서 보냈느냐? 경호처 직원 계좌를 이용해서 보냈으면은 돈 세탁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자금 규모도 월급을 모아서 보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자, 이래서 어머니의 돈, 이 어머니의 돈이 뭘까? 월급이 아니면은 뭘까? 뭐 별도로 또 이상직이 돈을 따로 뭐 뭉칫돈을 줬다든가 아니면은 특할비가 그때 이 양이네스 그리고 또 유송아 씨 두 명의 청와대 직원이 돈을 송금을 했다는 그 혐의도 지금 검찰이 포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특할비일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TV조선에서 두 개를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문다혜씨와 관련해서. 먼저 이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 딸 가족 태국 이주 가정 윗선에 보고했다. 경호처장 진술 확보. 조금 전에 경호처, 태국에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경호처 직원의 계좌를 가지고 돈 거래를 막 했죠. 그럼 그 직원이 혼자서 그렇게 했겠느냐. 당시 주영훈 경호처장은 그전에 노무현, 문재인 일가와 계속 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근무를 해왔던. 그래서 경호처장도 검찰에 소환이 됐었는데 경호처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딸 가족 태국 이주 과정을 윗선에 보고했다. 그럼 경호처장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물론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윗선에 보고했다. 경호처장이 윗선은 누구일까요? 문재인이 딱 윗선이죠. 근데 옆을 하나 비켰으면은 김정숙 또 있죠. 윗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경호처장 입장에서. 그리고 태국 이주 과정, 뭐 비행기 타고 태국 이주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상직이 도와줘서 현지 중개인이 만나서 이렇게 다 살 수 있도록 다 편의로 봐줬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국회의원 자리 줬다. 뭐 이런 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서창호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의 핵심은 사위를 항공사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으로부터 주영훈입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 배경을 윗선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주 배경.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지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왜 이주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윗선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이제 뭔가 이 의문투성인데 왜 갑자기 대통령 재임 중에 태국을 하느냐. 갑자기 문다혜 씨가 소유로 돼 있던 이 빌라를 남편에게 갑자기 정려를 하고 그걸 또 팔아서 태국 가가지고 2억 5천만 원 대출도 안 받고 2억 5천만 원 더 보태서 다시 태국에서 서울에 있는 이 뭐 다가구 주택을 사고 이게 의문투성입니다. 그런 과정을 윗선에 다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윗선에 보고했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 이것까지 포함됐을 수가 있습니다. 윗선에 지금 문재인, 김정숙이니까. 그래서 윗선 보고 여부를 토대로 사위의 취업 과정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주영우는 검찰 조사에서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이전에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태국 이주와 관련된 사항, 이상직이 도와주고 있다. 이거요. 검찰은 문재인이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 과정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연히 그걸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 중진공 이사장 인사권자가 문재인인데, 근데 이제 문재인은 몰랐다. 아, 이상직이 우리 딸 부부, 옛 부부지. 조금은 이제 이혼을 했죠. 우리 딸 부부의 태국 이주를 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걸 그래서 나는 몰랐다. 그냥 나는 이상직의 능력을 봐서 중진공 이사장에도 앉혔고
국회의원 공천도 줬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뺌을 하겠죠. 그래야지 뇌물죄에 걸리지 않으니까는 서로 연결성이 없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사전에 모를 수 없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게 지금 검찰의 이 수사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수사들도 막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청와대 이 행정관, 또 청와대 직원들, 그때 뭐 인사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민정비서관 했던 백원우, 그리고 백원우 밑에서 친인척 팀장을 했던 행정관,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하고 막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문재인 지시 없이 알아서 움직였을까? 자, 그 부분이 또 초점이 되는 겁니다. TV조선 두 번째 단독 기사는 이겁니다. 문 사위 퇴사에 민정실이 관여 정황, 검찰 행정관 압수수색. 자, 문재인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가기 전에 토리게임즈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죠. 그냥 이름이 다른 게임 회사였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토리게임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게임 회사. 토리, 문재인의 반려견이죠. 그래서 은근히 그 연결시켜가지고 정부로부터 뭐 투자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아직 뭐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 그런데 토리게임즈에서 퇴사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을 했다. 친인척 담당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는 개입을 했겠죠. 자, 그 정황까지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기 전에 국내 중소게임 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서 씨가 게임 업체를 그만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회사 그만두는데 왜 친인척 그 팀장이 가서 그걸 관여를 했을까? 문제가 크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위의 그러니까 서창호 씨의 태국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취임 5달 뒤인 2017년 10월에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창호 씨가 다니던 게임 회사가 사명을 회사 이름을 돌연 토리게임즈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한 지 3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와 문재인의 관계를 가시하는 거죠. 실제로 지원금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팀이 서창호 씨 퇴사 과정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게임 업체가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청와대를 팔고 다니니까는 이 문제가 좀 있구나. 이것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게임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고 그리고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가족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행정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고 지금도 민주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씨는 2018년 3월 퇴사 후 넉 달 뒤에 태국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퇴사 후 취업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 행정관의 상관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을 했지만 백원우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끝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서창호, 문다혜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한 배경에 문재인의 제3자 뇌물 그 혐의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활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죠. 그리고 경호처가 개입을 했다. 자, 이것은 경호처 게이트입니다. 김정숙이 중간에서 또 역할을 했다. 이거 다 알고 지휘하듯이 했다. 자, 그러면 또 김정숙 다른 특활비 의혹도 있죠. 관련해서 특검이 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2시에 중요한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오늘 재의결이 되죠. 그리고 오늘
조간의 주요 기사들은 어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였습니다. 자, 조선 동아 중앙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한중일 대화복원, 북한 해법 뺀 한일 대중으로 이제 입장이 달렸다는 거고, FTA 논의 가속도, 근데 완전한 비핵화는 빠졌다. 한중일 회담날 북한이 위성 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중앙일보 사이드톡 기사, 특검법 오늘 재표결, 여야 막판 표단속, 이 기사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죠. 여당이 공개 찬성 5명이 공개 찬성을 했는데 그 외에 더 추가는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 야당은 여당 지도부 표털막 말라, 표를 투표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라. 이렇게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무기명 표결이어서 17명 이탈되는 통과가 된다. 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민주당이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부결과 폐결을 위해 총력전을 폈고, 민주당은 찬성 여론을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되 집단으로 기권을 하는 겁니다. 출석은 해야지, 의결 종족수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출석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는 앉아서,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기명 투표면은 그냥 앉아서 이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근데 무기명이니까는 앞에 가서 명패함을 받아서 쭉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앉아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일절 나가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기권표가 많아져서 3분의 2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탈자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탈자가 만약에 있으면 일어나서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은 이탈자가 되니까. 자, 그게 이제 막판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기사는 나경원 당선인이죠. 나경원 당선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제 나경원 당선인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한국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 임기 단축 열어놓는 개헌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를 해야 된다. 임기 단축. 조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임기 단축을 시켜야지 자기가 안전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탄핵이 아니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당 유력 당권 주자가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 나라면 전당대회에 출마 안 한다. 내가 한동훈이면 출마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어제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에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자, 조국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전제를 깔습니다. 두 개의 전제를 깔고 나서 개헌을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임기 단축인데 답변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유력 당권 주자가 윤 대통령 임기를 직접 거론한 그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리고 나경원 당선자가 윤 대통령 임기까지 열어놓고 개헌 필요성을 요구한 것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유승민 이런 다른 당권 주자들이 해외 직구, 연금 개혁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나경원 당선자에 대한 주목도가 요즘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나경원 당선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동훈 출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냈고,
본인의 그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전에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다. 제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확답은 피했는데, 이게 그 나경원 지금 한국일보 기사처럼 이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나경원. 그래서 주목도가 한동훈, 유승민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인지, 또 연금 개혁안, 그 중에서 일부 처리하자는 이재명의 주장을 나경원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 제안을, 이재명 제안을 받자. 이렇게,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경원의 홀로서기인가 아니면 이게 비윤 선언인가. 나경원 당선인은 그때 김계연 대표 체제가 출범할 때 본인이 이제 당권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용산의 강한 반대로 뜻을 접었죠. 뜻을 접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 여러 가지 억측들이 그때 막 나돌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주저앉았는데 당권 도전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감정이 지금 임기 단축,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언급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금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재명과 조국이 이렇게 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을 해서 또는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야권의 주장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5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